자, 봅시다. 자, 함수의 극한은 연속은 결국 5문제밖에 없었습니다. 4점짜리로 출제됐던 게. 네, 그래서 그렇게 큰 난이도가 있지는 않고요. 자, 잠깐 추세만 잠깐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함수의 극한에서 일단 당연하게도 나오고 있는 건 0분의 0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21년에 한번 출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일단 필요한 것만 좀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자, 이것도 지겹도록 들었던 건데 그래도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너네가 이 식을 바라보게 된다면 몇 가지 사실을 이제 뽑아낼 수가 있죠? 두 가지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죠. 첫 번째로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자, FA는 0이라고 지금 했는데 사실 이거 엄밀하게 말하면 틀린 겁니다. 이거 엄밀하게 말하면 틀린 거예요. 지금 A를 우리가 뭐 했죠? 대입을 했죠. 네, 원래는 대입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여기에는 이제 항상 모든 문제들이 그랬으니까 전제가 있어요. 연속하는 함수 아니면 뭐 다항함수. 왜냐하면 다항함수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뭐 하니까 연속이니까 마음대로 대입해도 괜찮지. 네, 그런 게 있을 때야. 그래서 다시 여기 위에다가 엄밀하게 얘기하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0 이렇게 써야 됩니다. 엄밀하게는. 엄밀하게는 요거예요. 근데 웬만하면 우리가 대입할 수 있으니까 fn이 0. 이따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f'a라고 해서 얘 자체가 이제 미분계수로 바라볼 수 있는 거지. 왜냐면 fa가 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fa라고 쓴다면은 미분계수로 바라볼 수 있는 거잖아. 네, 그래서 f'a가 k 이렇게 둘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이 첫 번째가 이제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근데 이제 FA는 0이 성립했다라고 칩시다, 이제. FA가 0이 됐다고 칠게요, 안녕. 그러면 FA가 0이다의 의미는 A가 뭐라는 거지? 근이라는 것이고, 근이라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근이라는 의미를 통해서 인수분해라든지 다양한 방정식을 이제 활용할 수가 있게 되겠지.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쌤이 이번에는 역수로 바꿔봤거든요. 여기도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직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자, 뭐냐면 x가 a로 갈 때 분자 몇으로 갑니까? 0에 가까워지고 있죠. 자, 그러면 분모도 반드시 0으로 가야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분모가 0이 아닌 숫자로 갖다 쳐보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2로 갖다 쳐보자. 그럼 2분의 0 이렇게 되겠지. 2분의 0은 정의가 돼? 못 털었어. 2분의 0은 정의가 돼, 안 돼? 0으로 정의가 되죠. 네, 이렇듯 분자가 0이면 굳이 분모가 0이 아니어도 돼. 그래서 그 말을 쌤이 좀 적어놨어. K는 실수라고 만약에 나왔다고 쳤을 때 K가 0일 수도 있기 때문에 FA가 0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거를 좀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4번, 1, 2, 3번을 통해서 결국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인수정리, 그러니까 인수분해 말하는 겁니다. 네, 그런 걸 통해서 식을 만드는 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애초에 0분의 0꼴에서 의미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도형 관련된 얘기도 한 번 정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는 이제 뭐 도형은 지수로그 함수에서 얘기한 건 똑같습니다. 좌표를 잡는 게 핵심이고, 두려워하지 말고 좌표 잡고 문제 나와 있는 식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결국 어떤 계산을 할 수밖에 없냐면 0분의 0꼴 아니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 둘 중 하나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식 잡아야겠다 이 생각만 가지고 좌표 꾸역꾸역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한때 많이 나왔었고 최근까지 작년 6월까지도 출제가 됐던 개념입니다. 연속에 관련된 내용인데 연속에서 일단 첫 번째로, 자, F랑 G가 X는 A에서 연속을 한대. 그러니까 연속을 하게 되면은 4층 연산에 대해서도 100% 연속을 하게 됩니다. 즉, 뭔 말이냐? 얘네 둘 다 A에서 연속하게 되면 이 두 함수를 더하든, 곱하든, 나누든 X는 A에서 연속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4층 연산할 때 어떤 연산을 조심해야 돼? 나눗셈을 조심해야 되는 거지. 분모가 몇이 되면 안 되니까. 0이 되면 안 되니까. 분자는 0이 돼도 상관없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요즘 수능에서
자주 출제되고 있는 개념. 자, 너네 내신 때도 많이 다뤘던 내용 중 하나입니다. 워낙 중요한 부분이라. 자, 2fx랑 gx를 서로 뭐 했어요, 지금? 곱했죠. 곱했을 때 x는 a에서 연속이 되게 하고 싶대. 자, 이 말이 뭔 말이냐면 f랑 g는 지금 연속하는지 불연속하는지 몰라. 근데 둘이 곱했대. 그랬더니 연속이 됐대. 그럼 그러려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떠한 조건에 만족해야 되는지를 쌤이 세 가지로 나눠서 썼어요. 이게 순서대로 FG입니다. 그럼 F도 연속하고 G도 연속한대. 그럼 F랑 G가 연속하니까 애초에 4측면선 자유롭다 했지. 그럼 당연히 곱했을 땐 당연히 연속하겠어 안 하겠어? 딱 굳이 따지지 않아도 연속하겠죠 당연히. 여기까지 설명이 됐죠? 네. 그리고 자주 나왔던 게 2번. 옛날에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 있대요. 불연속 함수랑 연속인 함수를 곱했더니 연속이 되고 싶은 거야. 그럼 그러려면 뭐 해야 된대? 연속인 친구가 0으로 연속해주면 된대. 왜냐면 우리가 연속을 따질 때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 따지잖아. 그럼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을 너네가 기억하기 편하게 0, 1 마일 1이라고 합시다. 근데 연속이 0으로 다 연속했대요. 그럼 곱하면 다 몇인 거예요? 0이죠. 그럼 0으로 연속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속인 친구가 0이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요즘에 나오고 있는 건 3번입니다. 요즘에 나오고 있는 거.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을 곱했을 때는 뭐를 그리래? 표를 그리래. 표는 뭐냐면 이렇게 생긴 표. 이따 문제통에서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건 fx랑 gx를 곱하고 있는 형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절대값이 나왔어요. 절대값이 등장하게 되면은 뭘 하래요? 케이스 나누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난이도 높은 문제에서 나왔던 게 5번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뭐 미적분 친구라든지 미적분 했던 친구들은 쌤이 몇 번 언급을 했었고요. 그리고 방학 때 수업할 때도 몇 번은 언급했었고. 자,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fx 빼기 gx랑 fx 빼기 hx를 이렇게 곱했죠. 그랬더니 0이 됐대. 그러면 일단 결론부터 볼까? 뭐래? 네, 선택함수래. 이 말이 뭔 말이냐면 결국 너네가 요 식을 풀게 되면은 fx가 gx 또는 hx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결국 이 말이 뭐냐면 fx는 gx 아니면 hx 둘 중 하나 고르란 소리예요. 고른다는 게 이제 우리 두 글자로 선택이잖아. 그러니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예. 이렇게 해석이 기본적으로 바탕하에 문제를 이제 푸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한번 같이 해봅시다. 자, 얘는 비록 3점이지만 그래도 쌤이 이제 0분의 0꼴에 대해서 좀 언급하고 싶어서 이 문제 그냥 갖고 왔거든요. 8점짜리고요. 자, 보시면 fx가 뭐래? 3차함수라고 돼 있고 두 식이 둘 다 1로 같은 걸 만족한다라고 돼 있지. 그럼 너네가 극한식이 나오면 먼저 가장 해야 되는 게 0분의 0꼴부터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분모 0으로 가는 거 확인됐죠? 제가 분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모가 0으로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럼 분자도 당연히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되고 1 넣었을 때도 0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F0도 F1도 몇이어야 된다는 거야? 0이어야 된다는 거고. 자, 이제 확인. 이거 바로 이렇게 해도 돼? 아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틀린 표현이라고 했지. 근데 얘는 돼, 안 돼? 돼. 뭐라고 돼 있으니까? 3차. 즉 다항함수라고 돼 있으니까 다항함수는 끊길 일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바로 해도 괜찮은 거야. 자, 그러면 0하고 1을 결국 뭐로 갖는 거야? 근으로 갖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통해서 fx가 0이랑 1을 근으로 가지니까 이렇게 인수정리라는 걸 할 수 있겠죠. 요게 인수정리야, 인수분해. 근데 3차니까 당연히 하나의 식이 더 필요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괄호 열고 3차항의 개수 이런 거 안 알려줬으니까 ax 플러스 b라고 두면 되는 거겠지. 자, 그럼 결과적으로 문자가 두 개가 나왔으니까 식이 몇 개가 필요하겠어? 두 개가 필요하겠지? 너네가 얼마나 용어를 잘 알고 있나 보자. 자, 이런 식을 무슨 식이라 부르니? 이 식이 이제 연립방정식이라고 부른다는 거다잉. 연립방정식이야.
그럼 연립방정식이니까 요렇게 식 하나, 이렇게 식 하나 만들면 식을 2개 만들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문자 2개였으니까 식 2개 필요했으니까 여기 식 2개 나왔잖아요. 예, 그럼 게임 바로 끝났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대입하게 되면은 자, 첫 번째 식부터 갑시다. 그럼 리미트 자,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x x마일 ax 플러스 b가 1이라는 식을 통해서 자 0분의 0 꼴이니까 약분 됐죠? 자 그럼 바로 0 대입하면 되겠지. 그럼 0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b가 될 거니까 b 값은 마이너스 1까지 나온다는 거 금방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리미트 자, x가 0으로 갈 때 x 마이너스 1분의 x 마이너스 1 b가 마이너스 1이란 거 알았으니까 식 적어주시면 요거 날라가고 0을 대입하려고 봤더니 0이 아니지 참 1로 가죠. 그럼 1 대입하게 되면은 a-1까지 나올 거니까 a가 2 나온다는 거 확인됐죠? 그래서 fx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럼 문제가 f2 구하라고 했으니까 2 대입해 주시면은 2 곱하기 1 곱하기 3 되겠죠? 네, 그래서 답이 6이 나오죠. 지금 다들 뭐 보니까 정말 무난하죠 여기까지는? 여기도 다 됐죠? 풀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네, 요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 비록 3점이지만 갖고 왔고요. 자 22년 9월에 나왔던 문제로 한번 봐봅시다. 자 보면은 자, 실수 t에 대해서 자, 직선 y는 x 플러스 t와 곡선 y는 x 제곱이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하자고 했고요. 자, 도형 문제 풀 때 그리고 긴 문장들 풀 때는 한 문장 읽고 이해를 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잠깐 여기서 이해할 건 별거 없죠? 얘랑 얘랑 만나는 두 점을 a, b라 하자. 그럼 밑에 그림 보니까 a, b 보이네. 오케이. 그리고 딱 이 사이즈도 잡아보자. 자, 설계라는 걸 해보자고 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 a, b를 구할 때 얘네 둘을 같다라고 둘 예정이지. 그럼 같다라고 두면 몇 차 방정식이 등장해? 2차. 막연하게 생각해 그냥 2차 방정식이 등장하겠지. 자세하게 하지마. 근데 그 2차 방정식은 완벽한 숫자로 돼 있어? 아니면 문자가 따로 들어가 있어? t라는 문자가 들어가 있지. 그럼 생각하면 돼? 구할 수 없어. 누구는. 그래서 문자로 잡아야 돼. 여기까지 쌤 이해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a랑 b를 우리는 문자로 잡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교점의 x좌표가 결국 근이지. 그래서 알파, 베타 잡겠다. 자, 요정 설계만 하고 넘어가자고. 자, 다음 문장 갈게요. 이제. 자, 그러면서 점 A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 2차 함수랑 만나는 점 중 A가 아닌 걸 C라 하재요. 자, 쉼표 나왔으니까 한번 쉬어주고 밑에 쓱 보면은 요거 말한 거네 그냥. 없어요. 끝났어요. 자, 그리고 점 B에서 수선음을 내린 걸 H라 하재요. 알았어. 오케이. 됐어. 자, 요 정도까지만 읽어주시면 돼요. 왜냐, 여기서부터 소개하는 거니까. 그럼 이제 봐야 될 게 요 식의 값을 구하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AH 빼기 CH이기 때문에 우리 목적은 이거야. 이거 주기되든 밥이 되든 이 둘만 식으로 만들면 되겠지. 자, 근데 어떤 문자가 가지? T가 가니까 얘를 보고 T에 대한 식을 구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너네가 문제 풀 때요 수학은 추워요? 물 맞을까봐. 수학은 단계별로 풉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랐죠.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예요. 그러니까 1단계를 해석하고 그 다음 단계 넘어가고 그 다음에 3단계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요즘이 그래도 좀 체계가 바뀐 게 이게 순서대로 딱 풀게끔 나와요. 그러니까 한 번에 쫙 풀려가지 말고 하나 풀자고. 그럼 우리가 1단계에서 해야 될 건 뭐야? A, B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려면은 교점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같다라고 놔야겠지. 그리고 넘겨야겠지. 자, 여기까지 됐나? 자, 그럼 그때 이거의 두근을
구할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래서 알파, 베타라고 둘 거야. 그럼 이 알파, 베타는 결과적으로 x를 뜻하는 거지. 그럼 x를 뜻하는 것은 이 두 점의 x좌표를 알려주는 거지. 그래서 순서대로 얘를 알파, 이 친구를 베타. 자, 이런 식으로 다가갈 겁니다. 자, 그러면 y좌표도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왜냐? x좌표를 일단 모르지만 알파, 베타로 해놨으면은 대입하면 y좌표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교점이니까 여기에 대입해도 되고 얘한테 대입해도 되겠지. 자, 그럼 x제곱에 대입할까? x 플러스 t 대입할까? x제곱에 대입하면은 문자가 t가 없죠. 조금 더 편할 수 있겠죠. 근데 뭐 둘 다 엄청나게 복잡하진 않기 때문에 막 이거에 따라서 문제 풀이가 엄청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편하게 풀기 위해서 a를 알파 콤마 알파 제곱 2차 함수 위의 점이라고 잡아보고 b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베타 콤마 베타 제곱이라고 잡아볼게요. 여기까지 됐나? 그러면서 하나만 더 얘기하자. 2차 방정식을 통해서 문자를 잡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연결돼야 되는 기본적인 개념이 뭘까? 쓰이든 안 쓰이든 반드시 해야 될 거.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근각계수의 관계를 쓸 수 있겠죠. 2차 방정식이 나왔고 문자가 나왔는데 근각계수의 관계를 안 쓴다는 훈련이 아예 안 된 겁니다. 바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2차 방정식 나오고 두근에 관련된 문자가 나오면 이 근각계수의 관계가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자, 여기까지 일단 됐고요. 자, 그럼 이제 1단계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2단계 해야 되죠. 그럼 2단계가 다시 봐야지. 뭘 구하는 과정이 2단계야? C를 구하는 게 2단계지. 그치? 자, 그럼 이제 C를 구하려면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면 되는 거겠죠. 그럼 C가 지금 X축에 평행한 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이 C인 거지. 그럼 경민? 혹시 어떤 게 떠올라? 그걸 말로 얘기합니다. 부가 관계겠죠. 네, 그걸 두 글자로 대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2차 함수가 기본적으로 지금 생긴 형태가 y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거 확인되죠. 근데 얘 자체가 x축에 평행한 선이지. 그럼 그랬을 때는 이 a라는 점과 c라는 점이 대칭된다는 거야, y축에 대해서. 그래서 c의 좌표를 뭐라고 둘 수 있는 거야? x좌표를 마이너스 알파라고 둘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당연히 y좌표가 서로 어떻겠어? 같다는 확인할 수 있고 대입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럼 알파 제곱이 됐습니다, 이제. 자,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현재. 자, 그럼 이제 3단계로 가야겠죠. 3단계가 이제 뭐인 거야? 식만 되는 거지. 여기가 마지막 문장이잖아, 이제. 요 H 가지고. 아, 참. 그랬으면은 뭘 먼저 찾아야겠네. H를 찾아야겠네. 그럼 H는 B에서 올라간 거니까 이 X좌표 뭐겠어요? 베타겠죠? 자, 그러면은 베타 콤마 야, 여기 너 여기 Y좌표 다 똑같잖아. Y좌표가 알파 제곱이지. 그럼 베타 콤마 알파 제곱이 되겠지. 끝이 주여가? 잘 되고 있니? 풀었니? 풀다가 이제 내가 눈치 없이 왔어요? 뭐 슬프네요. 그럼 풀었죠? 네. 시험 풀었어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비교해보시면 돼요. 쌤이 지금 어떻게 하나, 너네가 했던 방향이랑. 자, 그럼 이제 3단계 H 구했고, 자, 저 식을 구합시다. AH를 구해야 됩니다. AH는 요 친구를 뜻해요. 자, 그럼 요거는 X좌표끼리 빼는 거니까 알파 빼기 베타인 거 확인되나? 네, 그래서 AH는 알파 빼기 베타고요. 그 다음에 찾아야 되는 게 CH입니다. CH는 요거 말하는 거네요.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X좌표 보면 되겠지. 자, 그럼 얘 X좌표가 마이너스 알파죠. 그리고 얘 X좌표가 베타죠. 그럼 우리가 길이 구할 땐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니까 베타 플러스 알파 된다는 거 확인 가능할까? 근데 이게 결국 두분의 뭐네? 합이니까 1로 바로 두면 되겠지. 그러면 바로 봐야지 얘는 두분의 뭐인 거야? 차가 되는 거겠지.
그럼 두근의 차가 되는 거니까 곱셈 공식 이용해야겠죠. 그래서 곱셈 공식 변형을 이용합시다. 그럼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즉 1, 그리고 빼기 4알파 베타죠. 그럼 마이너스 4t까지 하면 되겠고, 거기에 루트 딱 띄우면 되겠지. 자, 1 됐나 여기까지? 잠깐 문제 다 풀었네요. 우리 목표는 완료됐습니다. 자, 그럼 t가 0에, 이거 의미 없어요. 0이 우극한문이고 이거 나발이고 필요 없습니다. 그거 분해 t분해, 아우 자꾸 까먹어. 자, 여기까지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테마 자체를 얘기하는 거니까 확인하자. 이거 뭐분의 뭐꼴이야? 0분의 0꼴이죠? 네, 어차피 너네가 극한에서 도형 관련된 문제를 풀게 되면 둘 중 하나야. 0분의 0꼴 아니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밖에 안 나와. 네, 그러니까 0분의 0꼴 나왔으니 무슨 화만 하면 되겠네. 유리화만 해서 풀어주면 되겠지. 그럼 유리화하게 되면은 플러스 지울게요. 분자는 자, 제곱 빼기 제곱해서 분자의 유리화를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제곱 빼기 제곱하면은 뭐가 나오냐? 제곱 빼기 제곱하면은 뭐가 나와? 마이너스 4t가 나오잖아. 그치? 그리고 분모는 루트 1-4t 플러스 1 여기까지 된다는 거 확인되죠? 자, 그러면은 t 날라간다는 거 확인되지? 그치? 자, 근데 이제 t가 0으로 갈 거잖아. 그럼 분모 2고 분자 마이너스 4가 나왔지. 그럼 일단 마이너스 2가 나왔죠. 그럼 당연히 답지 없죠 지금. 그럼 너네였으면 일단 이거 찍고 넘어가겠지. 그치? 자, 뭐가 잘못됐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 현재. 자,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아씨. 플러스 t. 네. 놓치면 안 되죠. 알파 베타가 뭐죠? 마이너스 t라고 해놨죠. 자, 그래서 얘를 할 때는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니까 플러스 4t라고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플러스고 플러스여서 답은 안정조 2가 나오겠네. 자, 풀이는 너네가 이런 식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있잖아요. 단계별로 이렇게 쭉 써야지 잘못 답이 나왔을 때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저기다가 막 쓰지 말고. 알죠? 그래서 도형에 관련된 문제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도형이 나왔을 때는 문장이 애초에 길고 하니까 단계별로 끊어서 가면 되겠죠? 근데 사실 난이도 높은 문제는 다 단계별로 끊어야 돼요. 그래서 그 연습을 좀 많이 합시다. 5번으로 가봅시다. 라고 하려고 했더니 짧은 거네. 자, 보자. fx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어요. 자, 지금 fx에 대하여 라고 나왔지. 자, 이제 실전이고 너네가 좀 이제 명확하게 잘 기억해줘야 되니까, 자, 앞으로 저렇게 식이 0을 기준으로 나눠져 있으면 꼭 문제 더 읽기 전에 해줬으면 하는 행동이 있어. 뭐냐면 극한값 존재하는지 연속인지 뭐 아닌지 그런 거 확인하는 정도. 이건 바로 했으면 좋겠어. 0 대입하고 0 대입하면 같아, 달라? 다르지. 그럼 얘는 불연속이야. 그리고 뭐 번호대가 좀 더 뒤로 가게 되면 이것까지도 확인해야 돼. 미분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도 확인해 주는 게 좋거든. 근데 얘는 지금 애초에 뭐야? 불연속이잖아. 그럼 애초에 미분 가능을 볼 필요가 없어. 왜냐면 미분이 가능하면 연속이거든, 반드시. 그럼 불연속이면 당연히 미분이 안 되거든. 그래서 불연속인 걸 발견했으면 뭐 미분 가능은 따지지 않아도 되겠지. 근데 만약에 연속이었으면 미분 가능까지도 따지라는 거야. 미분 가능 따지는 건 어려운 게 아니지. 미분하고 같은지 다른지 확인하라는 거잖아. 여기까지 설명이 됐죠? 자, 근데 문제가 자 fx 플러스 a에 제곱을 했더니
실수 전체 집합에서 뭐가 됐대요? 연속이 됐대요. 아, 그럼 너네가 이 제곱이라는 식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곱의 의미가 뭐야? 안에 들어있는 걸 제곱한다. 원래 그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의미가 뭐잖아요? 제곱의 의미가 곱하라는 의미예요. 똑같은 거. 얘를 두 번 곱하라는 의미인 거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4층 연산에 대해서 어떤 연산이 쓰인 거야? 곱하기가 쓰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걸 곱하라는 거잖아 지금. 그럼 이제 똑같은 걸 두 번 곱하라는 거니까 이렇게 써보겠지. 근데 이제 여기서 이 플러스 A의 의미가 뭐니? Y축 평행이동이지. Y축으로 A칸 들어 올린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평행이동은 절대로 무엇을 바꾸지 않기에 모양을 바꾸지 않기에 애초에 불연속이었던 애가 갑자기 연속이 될 일은 없단 말이야. 즉 얘는 불연속인 거지. 그죠? 그럼 당연히 똑같은 애니까 얘도 불연속이겠죠. 이게 쌤이 아까 말했던 유형 중 세 번째인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계적으로 딱 되라는 거예요.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이 나오면 쌤이 간단하게 뭐라고 적었을까? 표글이라고 했죠. 표 그려서 풀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표를 그리게 되면은 자, 이런 표를 그리라는 거야. 이런 표. 자, 그리고 너네가 직접 한번 다시 확인합시다. fx가 지금 몇을 기준으로 몇을 기준으로 나눠져 있죠? 0을 기준이기 때문에 0 말고는 이미 다른 데는 다 연속인 거야. 왜냐면 0에서만 이렇게 뚝 끊긴 거지 다른 곳에서는 끊기는 지점이 없거든. 근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고 싶대. 그러니까 우린 0에서만 연속성을 따지면 되는 거라고. 다른 데는 다 이미 연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0의 우극한, 0의 좌극한, 0의 함수값을 하면 되는 거겠지. 그리고 표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돼. 그럼 0의 우극한, 0의 좌극한, 0. 자, 0의 우극한하고 0의 함수값은 위에 넣어야 돼? 아래 넣어야 돼? 0의 우극한이가 0의 함수값은 아래 넣으면 되겠죠? 네, 여기가 큰 쪽이니까. 자, 그럼 둘 다 3 나올 거야. 그리고 0의 좌극한은 위에다가 넣겠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야. 근데 거기에 이렇게 A가 더해지는 거죠. 그리고 같은 친구니까 뭘 또 써요. 그냥 찍찍찍 하면 되겠지. 아예. 그럼 결국 곱하는 거니까 3 플러스 A의 제곱이랑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A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되겠지. 이렇게 곱하기나 뭐 더하기든 빼기든 불연속끼리에 대한 거가 나와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표를 꼭 그려줘요. 자, 표 그리는 건 쌤이 딱 한 가지 케이스밖에 얘기 안 했어요. 불연속하고 불연속일 때만. 알았지? 연속 불연속일 때나 연속 연속일 땐 굳이 할 필요 없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럼 연속이 돼야 되니까 이 둘이 서로 같아야겠지. 그치? 자, 그럼 바로 정리하면 되잖아. a제곱 더하기 6a 더하기 9가 a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4분의 1이면 되는 거죠. 그럼 a제곱 날아간다는 거 확인되고요. 7a는 마이너스 4분의 35까지가 될 거니까 a는 마이너스 4분의 5까지가 등장하겠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나온다. 자, 여기서 교훈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이 나오면 표 그려라. 그리고 여전히 최근까지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개념입니다. 언제적이야? 작년 6월. 이게 그 문제죠. 괜찮지? 연습 잘하고. 자, 이번에 7번으로 가보자. 자, 이건 2022년에 나왔던 문제네요. 자, 두 양수 A, B가 있고요. 자, 중요한 말이 있네요. A, B가 둘 다 양수랍니다. 지금 현재. 양수라고 돼 있고. 이것도 3점이지만 내용적으로는 구분되는 거라 쌤이 좀 챙겨왔습니다. fx가 지금 몇하고 몇 기준으로 돼 있네? 말과 3을 기준으로 돼 있죠.
자, 근데 절대값을 했더니 실수 전체 집합에서 뭐가 됐대요? 연속이 됐대요. 자, 이건 연산이 지금 안 들어갔죠. 그냥 절대값밖에 없는 상황이지 지금 현재. 그래서 이건 따로 좀 갖고 왔는데 결국 우리가 목표를 잡아야 되는 건 문자 몇 개 구하는 거야? 두 개를 구하는 거니까 식이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얘가 마이너스 1하고 3일 기준으로 나눠지는 아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 기준으로 식 하나, 3 기준으로 식 하나 나오겠구나. 그럼 식이 두 개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뭐 마이너스 1일 때 먼저 해봐야겠죠? 첫 번째로. 그럼 마이너스 1일 때로 해보면 마이너스 1의 우극한 마이너스 1의 정확한가 뭐 아래 위로 들어가겠지? 근데 할 때 절대값 씌워야 되죠? 자, 그럼 우극한부터 하자.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면 절대값 씌우면 몇이네? 1이고 좌극한은 여기에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절대값 마이너스 1 더하기 a가 될 거야. 그럼 a는 바로 할게요. 2 또는 0이 나오겠죠? 자, 근데 양수라고 했죠. 그래서 커트 a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3일 때라고 이제 바로 해보는 겁니다. 3이 뭐야? 결국 여기 들어가? 여기 들어가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위쪽에 들어갔을 때 절대값 하면 그냥 3이고 아래쪽에는 절대값 때려주고 그러면 얘는 아마 좀 분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b-2가 3일 때를 풀면은 b가 3분의 5가 이렇게 띡 나오겠죠? 양수 이미 나왔죠? 그럼 뭐하러 마이너스 1 때 해요? 필요 없겠죠? 그래서 a 나왔고 b 나왔으니까 둘이 더하라고 했으니 3분의 11까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자, 이렇게 절대값 나왔을 때는 그 절대값 기호만 잘 써주시면 됩니다. 케이스 나눠서. 그리고 함수의 극한 벌써 마지막 문제예요. 아쉽지만 이제 떠나갑니다. 미분부터는 좋아요. 재밌어요. 빨리 생각 안 합니다. 또 천천히 세워라 내워라 한 문제 가지고 20분 하고 경민이 뒤로 나가고 또 상윤이 막 눈 깜빡깜빡거리고 그러면 내가 또 뭐라고 하고 그러면서 정원이도 이러고 이따가 또 개새끼야 뒤로 나가라고 하기 전에 지가 알아서 나가고 그러면서 정민이가 눈이 시뻘개지기 시작하고 주혁이는 딴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품하기 시작하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 난리가 난다는 거죠. 순사. 풀었습니까? 완벽하게? 오, 다 싹 풀어버렸네. 획득합니다. 자, 12번 문제고요. 자, 이제 좀 이런 걸 설명해 줄게. 이렇게 좀 4점짜리에서 좀 9점이래. 9번대 이후에 있잖아. 조금 난이도 높은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4점들 있잖아. 그 대부분이 수학 2거든. 대부분이 수학 2야. 그래서 수학 2가 근데 나오면 4점짜리가 나오면 그냥 이런 틀로 나와. 생긴 건 되게 힘들어 보이게 나와. 물론 힘든 경우도 있지 당연히. 그래서 너네가 이런 거를 결국 다뤄야 되는 거잖아. 4점을 조금이라도 맞추면 이런 난이도를 다뤄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 그럼 그걸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쌤이 수학 2에선 되게 많이 할 거예요. 수학 1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단계별로 끊어서 너네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도 요즘 수능 추세가 좋은 게 옛날에는요 여기 이렇게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문식들이. 왔다 갔다만 썼었어요. 아래 거 가지고 먼저 도전해야 되고 그리고 위에 거 이렇게 연결시켜야 되고 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도 요즘 문제 체계는 그래도 다행이게도 한 단계 나온단 말이야 잘. 그러니까 한 단계 가는 걸로. 그리고 한 단계를 딱 할 때는 뒤에 거 보지 말고. 오케이? 자, 가보자. 물론 단계는 별로 안 돼. 아직 12번이라. 12점 말고. 12점 아니야. 4점이야. 9번 가자. 자, 실수 전체 집합인 연속 함수 fx가 모든 실수에 대하여 저 식을 만족시킨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이제 연습해보자. 여기서 한 번 끊으면 어디서 끊어야 될까요?
경민 어디서 끊어야 될까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 남수 x까지. 그치. 그래서 그냥 어차피 뒤에 말 조금 더 있으니까 여기서 딱 한번 끊어야 됩니다. 이게 수학 2에서는요 이 첫 줄이라는 게 절대 대충 나오는 게 없거든요. 자, 여기서 어떤 게 핵심이냐면 연속. 이 두 글자가 진짜 이 문제 핵심이에요. 이 두 글자가 핵심이야. 이 두 글자를 안 보고 막 풀잖아? 뭐 혼자서 이상하게 풉니다. 진짜로 큰일 납니다. 그럼 생각해야죠. 연속의 의미는 뭐예요? 정말 간단하게만 하고 바로 다음을 읽을 거야. 막연하게 생각해. 디테일한 거는 문제 풀다가 생각한다. 연속은 뭐야? 간단하게 얘기하면. 앞으로 이렇게 생각해. 끊김 없네.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내가 너네들한테 단계별로 자르고 문제를 풀라고 할 때 절대 해서는 행동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뭐냐면 말 똑바로 했지 지금.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뭐냐면 끊고 골똘히 생각하는 거. 그러면 안 돼. 틀을 보여줄게. 어떻게 하냐면 끊지 쭉 보지. 그럼 핵심 단어는 연습하니까 이제 뭐 체크하겠지? 그럼 연속에 체크를 했네? 아 끊김 없네. 이 정도로만 딱 정리하고 그리고 쭉 읽고 다음 가는 거야. 그걸 쭉 읽고 또 끊고 하겠지? 그럼 다 끊었지? 그럼 1차적으로 나 문자 몇 개 구해야 되냐? 아니면 내가 뭘 해야 되냐? 하물며 얘는 풀려 뭐야? fx가 뭔지 알아야 되는 거네?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만 목표를 일단 잡아. 그리고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읽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4점짜리를 풀려면 계속 말할 겁니다. 이건 4점짜리를 풀려면 문제를 적어도 3, 4번을 읽어야 됩니다. 3, 4번을 정독해서 읽고 풀어야 돼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좀 오래 걸리지 2번, 3번, 4번 되면은 빨리 읽겠죠. 왜냐면 그 읽는 이유가 내가 놓치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거든. 오케이. 자, 그럼 보자. 자, 여기까지 잘랐고, 자, 그 다음에 쭉 해야 되는 게 만족시킨다 하고 자르고, 일단 20 봐야지. 자, 그럼 20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 이 식을 보면?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야. 디테일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세제곱 있네? 그래, 이런 생각들. 아니면 뭐, 3차 방정식이네? 이런 거. 아니면 뭐 이거는 좀 빠릿빠릿한 친구들이지. 인수분해할 수 있겠네? 못 봐도 돼. 지금은. 그냥 막연하게만 그렇게 생각하라고. 막연하게만 생각하는 거야. 그럼 이 식을 이제 내가 풀어야겠지. 일단은.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하래? 다음이 fx의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0이래. 그럼 여기서 한번 또 잘라야겠지. 그럼 여기서 느낀 점 뭐냐면 알았어요. 이럴 수밖에 없는 게 fx 뭔지 모르는데 그래 뭐 최대값 있고 최소값 있겠지. 근데 대신 목표가 좀 잡히지. 조금씩 fx가 뭔지를 알아야지 풀 수 있겠네. 그리고 최대값하고 최소값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겠네. 거기까지. 그리고 마지막에서 fx 알아야겠네. 끝인 거야. 그럼 fx를 알아야 되겠지. 야 그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거든? 몇 단계에서 fx가 나오겠냐? 생각이 있으면 2단계겠죠. 그럼 이제 요것만 뚫어져라 보는 거야 이제. 요것만 뚫어져라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를 멍 때리고 내가 별 생각을 다 해보겠죠 이제. 근데 그러다 보면요 얘네 둘이 뭐로 묶여요? fx 제곱으로 묶여요. 그럼 fx 제곱으로 묶고요. 쓰면은 fx 빼기 1이 남고 그 다음에 뒤에 두 개 뭐로 묶여요? 마이너스 x 제곱으로 묶을 수 있죠. 그럼 마이너스 x 제곱으로 묶으면 fx 빼기 1이 나와요. 인수분해가 되네? 이렇게 발견한다는 거야. 물론 이게 짧으면 금방 되는 거고 길면 더 생각해야겠지. 근데 목표는 있잖아. 내가 저 식을 무조건 풀어야지 풀 수 있겠다 이 문제를. 그럼 이 식만 쳐다보게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 fx-1로 묶이겠죠? 그럼 묶고
안에 들어있는 거는 이제 여기서 좀 이제 디테일의 차이가 나오지. fx제곱 빼기 x제곱이지. 안에 들어있는 거. 그럼 거기서 뭔 생각이 들까? 합체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야겠지. 그래서 인수분해를 바로 해주는 거지.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풀려냈던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야. 얘를 풀면은 얘는 무슨 함수네? 이게 선택함수야. 왜냐고? 이거 풀면 너네한테 20 풀라고 하면 뭐밖에 안 해? fx는 1 또는 마이너스 x 또는 x잖아. 셋 중 하나 고르라는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럼 이제 뭐야? 우리는 고를 거야. 고를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처음 겪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몇 번 경험한 친구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보여줄게요. 일단 첫 번째로 어떻게 하냐면요. 참고로 이 선택함수 있죠. 원래 22번, 21번 난이도에서 쓰이던 개념이에요. 근데 이거 지금 몇 번이죠? 12번이죠. 그래서 내가 필요하면 22번, 15번 설명한다는 게 이런 뜻이야. 내려올 수 있어요, 번호대가. 쉬운 수준으로. 그래서 아예 안 할 수가 없어. 근데 쌤이 그 정도 구분할 수 있겠지. 이거 무조건 최고 난이도에서밖에 쓸 수 없는 개념이야. 이런 거는 구분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쌤이 수업하는 문제들은 다 그냥 정말 중요한 것들이구나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선택함수를 할 때는 틀 잡아줄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세 개 그래프 있죠. 지금 세 개 나왔지. 다 그리세요. 처음에는 만약에 싫으면 Y축은 안 그려도 돼. 자, 그럼 1 먼저 그릴게요. 그리고 Y는 S 그릴게요.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 그릴게요. 자, 됐죠? 여기까지. 자, 그랬더니 뭘 구할 수 있냐면 교점이란 걸 구할 수 있지. 자, 그 교점까지는 체크해 주는 게 좋아요. 어렵진 않잖아. 여기 교점 뭐겠어? X가. 여기는 X가 마이너스 1이겠지. 자, 이게 선택함수 푸는 틀이야. 자, 그럼 이제 뭐냐면 마이너스 1이랑 1을 기준으로 고를 거야. 왜 그런지도 설명할 거야. 왜냐면 얘 말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선택이란 걸 해야 되지. 진짜 말 그대로 선택은 니네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여기까지는 y는 마이너스 x를 선택을 했어. 근데 갑자기 휙 돌아가지고 나 이거 골랐어. 이러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연속의 의미가 뭔데? 끊김 없으랬잖아. 끊겼잖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오케이? 그러려면 결과적으로 어디서 선택을 해야 되냐면 이 마이너스 1과 1이라는 곳을 기점으로 너네가 골라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아니면 하면 0도 가능하겠죠? 그치?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선택을 어떻게 할지 정했어. 자, 이제 선택할 거야. 근데 이제 아까 그냥 넘어갔다.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0일 때지. 자, 그럼 최대 최소가 둘 다 있어야 되는 거지.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0이래. 잘 생각해.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0이래. 최대값이 있어야 돼. 그럼 이거 고르면 돼, 안 돼? 안 돼. 최대값이 안 나와버려. 그렇지? 그러니까 뭘 골라야 돼, 무조건? 얘를 골라야 돼, 여기까지. 그러면서 확인해. 얘가 뭐였어? 1이었잖아. 그럼 이게 최대값이 돼야 되지. 오케이? 그러면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이것까지 생각 안 해도 되지만 뭐 요것도 선택하면 안 되는 거지, 지금 현재. 최대값도 안 나오면 1보다 크므로. 그럼 여기도 요거 골라야겠지. 그치? 자, 그럼 이제 가운데만 정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운데를 내가 또 일자로 고를 수도 있겠죠, 선택은. 근데 그럼 뭐 어떻게 돼?
최소값이 0이 최소 있어요? 0이 없어요. 0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해야 돼? 무조건 아래로 내려가야 돼. 그치? 그럼 여기서도 또 갈림길을 맞지? 뭐 내가 시간 끄는 거지? 사실 너네 다 알죠 이제? 요거 고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최소값이 0 밑으로 내려가 버리고 그래도 끊겨버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골라요. 아! 졸라 열심히 그러는데.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fx입니다. 자, 이게 선택함수를 다루는 방법이에요. 할만하죠? 똑같아요. 선택함수의 모든 틀은 똑같습니다. 그래프를 다 그려놓고요. 교점 잡아주고요. 거기에 맞게 조건에 맞게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선택함수고 그 선택함수의 기본적인 틀이 이렇게 인수분해된 fx식이 나왔을 때 이때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자, 이제 왔다 갔다 이제 눈깔 아프니까 f 몇 구 그 경이나 불러줘라. f 몇?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4 더하기 f0 더하기 f 2분의 1 요거 거라 돼 있죠? 자, 그럼 마이너스 3분의 4가 어딨어요? 여기 f 여기 있잖아. 1이죠. f0 얘잖아. 0이고 2분의 1은 여기 있죠. 여기 y는 x지. 그럼 2분의 1은 뭐 나와? 그래서 답이 2분의 3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쫄지 마. 그리고 4점짜리 나왔을 때는 항상 끊어서 단계별로 생각하려고 지금 해야 돼. 지금 해서 2달 정도는 고생해야 돼. 그럼 실력이 많이 늘어. 그리고 거기서 문장 하나하나 보면서 고민을 하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라는 건 많이 얘기하잖아. 예,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자르면서 연습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예, 미분, 극한 연속 마무리 됐고요. 자, 이제는 요거 설명만 간단하게 하고 쉬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보면 뭐 평균 배열하고 이제 미분계수가요. 원래 잘 안 나오는 개념인데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또 등장할 수 있게 공부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균 배열은 2점 사이 기울기라는 거, 그러니까 기울기랑 똑같은 말이라는 거. 그리고 미분계수는 한 점에서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랑 같은 말이라는 거. 또 다른 말로는 순간 배열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리고 요 식은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된다는 거. 아마 야 내가 저런 걸 배웠었나 하진 않을 겁니다. 그치? 다시 한번 기억해주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죠. 평균 배열생 이거 2번 싫어요 하시면 안 외워도 됩니다. 1번만 외워도 괜찮아요. 근데 알면 항상 수학은 좋으니까. 그리고 미분계수는 당연히 둘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로 활용될 때는 유형별로 좀 나눠놨습니다. 이거 오랜만에 보죠. 자, 여식에서 여기가 이렇게 항이 하나밖에 없을 때는 얘분의 얘에서 f'A 때려버리면 된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둘 다 다항식 형태로 돼 있을 때는 얘분의 얘. 어머나! 오타 발견했네. 마이너스가 들어가야겠죠. 이건 체크해주는 게 좋겠지? 그리고 굉장히 수능에서는 평가원에서는 안 등장하는 식인데 이게 되게 복잡하게 생긴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럴 때는 뭘 이용하래요? 네, 로피탈 복수 간단하게 하면 되겠죠? 조건이 있었어요. 조건 올라가요. 얘 미분하고 A 대입하면 됩니다. 얘 미분하면 A 대입하면 돼요. 이거 미분하면 뭐죠? 1이죠? 얘 미분하면 F'X죠? A 대입하면 F'A죠? 이거 바로 나오죠? 이렇게 복잡하면 로피탈 쓰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자, 미분 가능에 대한 얘기. 자, 미분이 가능하면 아까 스며시 얘기했었거든. 미분이 가능하면 반드시 뭐가 된다 했지? 연속이 된다는 사실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리고 미분이 가능하다는 것은 식 자체로의 의미는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가 서로 같을 때 미분이 가능하다를 얘기합니다. 근데 너네는 미분계수를 실제로 안 구하죠. 너네는 그냥 미분 직접 공식 쓰고 공식 미분 해가지고 둘이 같다라고 두고 풀죠. 오케이? 근데 실제로 미분 계수식입니다.
왜냐면 이게 초고난이도에서 가끔 씁니다. 초고난이도에서 미분계수식으로 주는 경우가 있어요. 미분 가능이란 말을 안 주고 미분계수식 있지, 그 H 들어간 식. 그거 이용해서 주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언급한 거 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요즘은 잘 안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알고 있으면 항상 좋은 내용. 미분이 가능하면 도함수가 뭐래요? 연속한대요. 자, 여기까지만 얘기할게. 자, 뭐냐면은 자, y는 절대값 x가 있어. 너네 기본적으로 그래프 그리면 0을 기준으로 v자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리고 0에서 무슨 점이라고 얘기하죠? 첨점 내지 뾰족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미분이 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하다고 하죠. 근데 이걸 실제로 도함수로 한번 그려보잖아. 그럼 얘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0보다 작을 때를 기준으로 x랑 마이너스 x로 나눠지지. 그치? 여기까지는 무리 없죠? 그럼 얘를 미분한다는 것은 우미분계수를 구하겠다는 소리인 거야. 그럼 미분하면 몇이죠? 1이고 좌미분계수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이걸 실제로 그래프를 그리잖아요. 실제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1, 마이너스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럼 0에서 이게 도함수잖아 지금. 0에서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불연속이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미분이 가능하면 도함수가 연속으로 그려지고 미분이 불가능하면 도함수가 불연속의 형태로 그려져요. 이것도 옛날에는 30번 난이도로 나오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택 과목 하기 전에 되게 오래전에 나왔었어요. 근데 그게 다운그레이드 돼서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요 내용까지도 얘기한 거야. 미분이 가능하면 너네가 내신 때 했던 요 내용까지에다가 플러스로 도함수가 연속일 수도 있겠구나. 아, 연속이구나. 거기까지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좀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8시 됐었어. 아유, 조씨는 이제 투 스트라이크군요. 스릴을 화요일 오고 월수 안 왔어요 지금. 다음 주부터 다음 때 이길 것 같다. 자, 미리 안녕하세요. 하느님의 가오로 살아남을 거야. 자, 두 번째, 자, 도함수 얘기를 하자면, 자, 도함수는, 자, 첫 번째, 이거 너무 지겹도록 많이 얘기했죠. 뭐를 y 값으로 하는 함수다. 접선의 길기를 y 값으로 하는 함수고, 자, 기타 공식들은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미분을 하면 당연하게도 차수가 어떻게 될 거고, 다운이 될 거고. 자, 그리고 접선의 방정식. 오, 자주 나오죠. 자, 접선의 방정식까지 얘기하고 이제 문제 풀러 갈 겁니다. 표정 왜 저럽니까? 자, 접선의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몇 차 함수를 다루는 거예요? 1차 함수를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재료는 자, 기울기랑 접점이죠. 그래서 너네가 문제에서 해야 될 것은 당연히, 그래서 이때 설계가 중요해요. 접선의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웬만하면 깁니다. 긴 편이에요. 그래서 단계별로 자르고 이제 기울기와 접점 중에서 좀 이상하게 적었네. 구해야 하는 것을 미지수로 놔야 됩니다. 이런 씨. 그래서 문제에서 뭐 접점을 줬는지, 그럼 접점을 줬으면 기울기를 문자로 두고, 기울기를 줬으면 접점을 문자로 놔야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자, 거리가 최소, 최대, 교점 개수 이렇게 특별하게 유형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뭘 기준으로 생각을 하래요? 접할 때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시면은 아이디어를 잡기가 편합니다. 네, 이 네 번째는 정말로 그냥 실전용 아이디어입니다. 문제가 거리 내용이 나오든가 아니면 교점 개수 얘기가 나오면 접할 때를 기준으로 생각해야 되고, 그 다섯 번째도 실전적인 개념입니다. 우리가 결과적으로 접선의 방정식에서 기울기라는 걸 구할 수 있잖아? 그럼 기울기는 탄젠트로 연결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탄젠트를 통한 도형에서의 비율을 당연히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것도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첫 번째로 3차 함수랑 접선이 만난다라는 말이 있어요. 예, 그러면은 근각계수의 관계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리얼 실전 개념이죠. 그래서 너네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2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뿐만 아니라 3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도 알아야겠죠. 자,
자, 그럼 말로만 한번 해볼까? 대답 가능한지? 3차항이랑 2차항의 개수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건 어떤 관계죠? 세근의 합이죠. 아이, 독이 안 되면 됩니다. 3차항이랑 1차항이면 두 근끼리 곱의 합이죠. 3차항이랑 상수항이면 세근의 곱이죠. 부호 순서는 맞불맞죠. 오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평균값 정리, 룰의 정리. 사실상 소투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다라는 건데, 이게 참 이때 나왔어요. 애매한 연도에 나왔어요. 2022년 6월에 등장했었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그래서 정리할 필요가 당연히 있어요. 자, 오랜만에 보는데 기억나나? 닫구연이 뭐게? 오,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구미는?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 우리에게 추억이 된 말이죠. 분명히 방학 때도 했는데. 자, 그때 두 번째가 이제 F'C랑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를 갖게 하는 C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해석을 하면 뭐예요? F'C는 접선의 교육이죠. 그리고 얘는 뭐예요? 두 점에서의 교육이 내지 평균 변화를 얘기할 수 있겠죠. 적혀있는 것들은 웬만하면 얘들아 다 숙지를 해야 된다. 숙지해야 됩니다. 또 그냥 문제만 띠따 풀지 말고요. 아, 그리고 맞다, 너네 이번 주까지 꼭 사야 되는 게 뭐 있죠?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하셔야 됩니다. 특히 논술 준비하시는 분 이번 주에 당장 하니까. 알지? 자, 근데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해요. 이걸 언제 쓰는지가 이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도대체가 언제 쓰냐면 함수값 자체를 구하거나 아니면 뭘 구할 때? 범위를 구할 때 활용이 됩니다. 함수값에 대한 값이나 또는 그 함수값에 대한 범위를 구할 때 이용이 됩니다. 이 평균값 정리는 함수값의 범위를 할 때. 오케이. 자, 그리고 롤의 정리는 자, 닫구연 열구미 FA랑 FB 양 끝에 Y 값이 서로 같을 때입니다. 예, 그랬을 때 F'C는 0을 만족하는 C 값이 존재한다. 그리고 세 번째, 마찬가지로 함수값 또는 범위를 구할 때 이용하고요. 근데 실전적인 의미로 다가가자면 롤의 정리는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균값 정리로 다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롤의 정리를 사실상 버려도 별 타격이 없어요. 단 평균값 정리는 아무리 못해도 요 세 가지에 대한 거는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반드시라고 얘기해도 맨날 까먹으니까 진짜 큰 문제가 발생하죠. 제발 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자, 도함수 활용은 아마 다음 주쯤에 진행이 될 것 같고, 자, 여기에 관련된 문제 한 두세 문제만 풀고 자, 마무리해 봅시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3점짜리로 갖고 왔습니다. 나온 적이 있어서 갖고 온 거예요, 그냥. 자, 19번 문제로 나왔었고요. 19번이면은 이제 뭐야? 20번부터 4점이잖아요. 20번, 21번, 22번 4점이잖아. 네, 마지막이라는 거니까 어려운 3점에 속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문제 보니까 자, fx가 저렇게 나와 있는데 x의 값이 0에서 4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0하고 4 사이에서의 기울기를 찾으면 된다 이 소리겠지. 자, 그거랑 F'A가 같게 되도록 하는 A가 몇하고 몇 사이에 때? 0부터 4까지 있고 그때 모든 실수 A값의 곱은 P분의 Q라고 돼 있고 P 더하기 Q값을 구하라고 돼 있죠. 뭐 3점짜리라 할 필요를 별로 못 느끼긴 하겠지만 그래도 연습 삼아서 해보자. 자, 어디서 한번 자르는 게 좋을까? 처음부터 다시 봤을 때. 너네가 문제를 실제로 풀 거야. 어디서 한번 자를까? 그렇죠. 평균 변화율과 자르고 앞에 생각해야겠죠? 아, 나 평균 변화율 구해야겠다. 그럼 두 번째로 어디서 자를 거예요? 애매하죠? 여기서 자르겠죠. F'A랑 뭐 한다? 같다. 그리고 3단계가 여기겠죠. 자, 그럼 1단계부터 천천히 가보는 겁니다, 이제. 자, 0부터 4까지에서의 평균 변화율을 구할 거니까 식으로 따지면은 두 점 사이 기울기라서 뭐 너네들이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겠지만 자, 이렇게 합시다. 식으로 바로 만들면
4 빼기 0분의 F4 빼기 F0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치? 이게 평균 변화율식이잖아. 근데 F0 몇이야? 0이야. 자, 그래서 4분의 자, 4를 이제 대입하면 되겠지. 신나지? 너무 커서. 그래서 계산의 효율성을 이해해보자. 얘들아, 4 저기 x 다 들어가면은 4의 전부 다 4의 배수지. x에다 4를 대입하게 되면 각각이. 그럼 4로 묶을 수가 있겠지. 그럼 4로 묶으면 4의 제곱 빼기 6 곱하기 4 더하기 5가 되겠지. 그럼 계산이 조금 효율적이지 않을까? 덜 계산해도 되잖아. 따라할 수 있을 땐 따라하는 게 좋다. 자, 16 빼기 24 그 다음에 더하기 5니까 얘는 마이너스 3까지 나오겠지. 자, 그게 F'A랑 같은 거죠. 그럼 F'A니까 F'A는 자, 미분해가지고 미분계수식 당연히 활용 안 합니다. 우린 미분해서 대입합니다. 자, 그럼 미분해서 대입하면은 3A 제곱 마이너스 12A 더하기 5까지 등장하게 될 거라서 다 넘겨서 정리하면은 자, 여기까지 적힌다는 거 이해되셨습니까? 그지? 자, 여기까지가 스텝 2까지 간 겁니다. 3점짜리라 무난하게 와버렸죠. 그럼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해야 될 게 뭐예요, 이제? 0부터 4 사이에서의 A 값의 곱이죠. 곱한데 A 값이 몇 개 나오길래? 2개 나와서겠지. 그럼 얘들아, 이게 문제가 요게 있잖냐? 요게 있잖냐? 그럼 만약에 내가 2개가 나왔는데 둘 중 하나가 저 범위 안 끼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냐? A가 하나밖에 안 남지. 그 모든 실수 A 값의 곱이란 걸 할 수 있겠냐? 없겠지. 그럼 2차니까 아이 둘 다 당연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럼 결국 곱하라는 건 뭐예요? 2군에 곱하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3분의 8이 나오겠지. 그래서 답은 11이 나올 거야. 그죠? 자, 그럼 생각해볼까? 도대체 이 멘트 왜 나왔을까? 자, 요걸 탐구할 거야. 사실 갖고 온 이유가 사실 얘 때문이야.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친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오! 뭐야? 저겁니다. 야, 저거 나온 이유가 평균값 정리 때문에 나온 겁니다. 평균값 정리가 박부연 열금이 만족시키면 뭐였죠? 결론이? 뭐랑 뭐가 같다라고 아까 한 2분 전에 얘기했다. 뭐였냐? 평균 변화율하고 미분계수가 같다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게 수업에 집중하냐 안 하냐의 차이죠. 평균 변화라고 저 F'A가 미분계수잖아. 그게 같고 싶대잖아. 평균값 정리 얘기하는 거야. 근데 지금 X가 몇에서 몇까지 변해? 0에서 4까지잖아. 그럼 평균값 정리를 만족할 때 결론이 A 있지. 저 A가 0에서 4까지 변하니까 저 A는 0하고 4 사이에 있게 돼 있어요.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려면. 다시 얘기할게. 0부터 4까지 변하는 거잖아, 지금 X가. 그러면 그때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A는 그 사이에 있어야 돼. 그래서 0하고 4 사이라고 준 거야. 이게 개념 공부인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평균값 정리에 대한 문제를 문장으로 준 거예요. 자, 문제 풀 때는 도움 됐습니까? 안 됐죠? 개념적으로는 필요한 겁니다. 왜? 이게 나중에 활용될 거거든요. 알지? 평균 변화율하고 미분계수가 같다가 뭐의 정리라고요? 평균값 정리라고요. 그 평균값 정리는 A 값이든 뭐 B 값이든 C 값이든 그게 변하는 X가 변하는 그 범위 내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좀 말하면 좀 적어요. 아우 진짜 씨. 아우 그냥 멀뚱. 필요한 내용은 적으랬잖아. 응?
나는 이런 거 안 하겠지. 그딴 생각하지 마. 내가 제일 잘 알아. 나와니까 그런 거야. 너네가 지금 풀고자 하는 난이도는 무조건 나와요. 그런 거. 잔소리 끝. 넘어갑시다. 자, 4점입니다. 자, 쭉 스캔하시고요. 어디서 한번 자를까요? 여기서 잘라야죠? 가에서 잘라야죠. 왜냐면 우리에게 다항함수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항함수가 나오면 자, 너네가 가져야 될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로 볼까요? 간단하게 정리할 겁니다. 연속, 미분 가능, 모든 실수에 대해서. 왜? 끊김 없고 뾰족점 없으니까. 간단하게 이해하죠. 근데 하나 더 있어. 이거는 무조건 쓰이는 건 아니야. 첫 번째는 거의 무조건 쓰이거든. 두 번째는 간간히 쓰여. 논술한 친구는 알걸? 특히 저번 주 금요일에 시험 봤던 친구. 몰라? 니네 마지막 수학 문제 다항함수란 말라 했을 때 니네들 차수 찍고 자빠졌잖아. 에라 이 새끼들아. 두 번째, 차수랑 개수 잡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다항함수란 말이 나오면. 근데 이건 항상은 아니야. 근데 적어도 차수랑 개수를 잡을 수 있다는 사실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알겠냐? 그러니까 특히 여기서 많이 얘는 이제 적분에서 많이 쓰는데 뭐 적분에서만 또 쓰는 건 아니니까 따로 적진 않을 겁니다. 자, 다음부터 첫 번째는 무조건 씁니다.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연속이고 미분이 가능하다 했으니까 자유롭게 대입해도 괜찮은 겁니다, 이제. 자, 그럼 보자. 자, 첫 번째씩 나오는 걸로 확인해 보면 x가 0으로 간대. 자, 분모 어디로 가냐?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겠지.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게 F0 더하기 G0이 3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0분의 0꼴이 나왔을 때는 아까 극한에서 얘기했다. 두 가지 사실 확인하라고 했죠? 첫 번째로 0분의 0꼴. 그래서 0 넣으면 0 된다는 거 하나왕.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미분계수로 보라고 했죠? 그럼 미분계수로 보는 거니까 미분계수 볼 때는 이런 식 정도는 그냥 로피타 써버리세요. 분모 미분하면 1이죠. 분자 미분하면 F'X 더하기 G'X죠. 0 대입하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F'0 더하기 G'0이 뭐 이거 왜 이렇게 썼어 근데 이거 0이고 여기가 3이네. 잘못 썼네. 그래서 여기까지.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봅시다. 자, 여기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보게 되면은 일단은 분모 어디로 가는 거 확인되고요. 0으로 가는 거 확인되니까 자연스럽게 여기가 해결되죠. 자, 그럼 여기서 파란색으로 바꿔볼까? 좀 글씨를 크게 생겼겠다. F0 더하기 3이 0이니까 F0이 몇이란 걸 알 수 있네. -3이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지금 자유롭게 대입하고 있지? 이건 다 얘 덕이야. 다항함수 덕이야. 자,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또 연결되겠네. G0은 몇이네? 3이라고 연결이 되겠네. 자, 그리고 0분의 0꼴 했으니까 이제 미분계수식으로 가야 된다고 했고 얘 할 땐 잘 그냥 가볍게 로피타 쓰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그럼 분모 미분하면은 곱셈 이분법 쓰면 되겠죠? 그럼 곱셈 이분법 쓰면은 gx 더하기 x 프라임 gx x 곱하기 g 프라임 x가 될 거고. 자, 분자 같은 경우는 f 프라임 x만 남는 거 확인되죠? 자, 근데 여기다가 이제 0을 대입하는 거니까 이 친구 날라가겠지? 그리고 여기 G0이고 F' 0인 거 확인됐죠? 근데 G0을 우리가 아나 모르나? 압니다. 그럼 3분의 F' 0이 거기 몇이라고 돼 있냐? 2라고 돼 있으니까 결국 F' 0이 6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자연스럽게 G' 0도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그럼 G' 0은 -3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됐나요? 이렇게 네 가지의 재료가 나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문제가
hx에 대해서 이게 마지막 스텝이죠. 미분하고 0 대입하라는 거죠. 그럼 이 네 가지 다 쓸까 안 쓸까? 다 쓰이겠죠. 그래서 뭐 굳이 식 쓸 필요 없잖아요. 그냥 하면 되잖아. f'하고 g형이 거니까 요거 둘이 곱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둘이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18 더하기 9 되겠죠? 그래서 27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0분의 0꼴에 대한 개념은 늘 출제하고 있습니다. 에이씨 애매하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일단 기본적인 숙제 뭐 공지에도 올려놨지만 기본적으로 여기 짝수 번호는 무조건 다 해주셔야 됩니다. 복습용으로. 그리고 짝수 번호를 풀 때는 위에서 풀었던 거 그대로 베껴서 푸는 게 아닙니다. 너네가 다시 한번 직접 설계해보고 그리고 풀어본 다음에 도저히 못하겠다 싶으면 그때 쳐다보는 겁니다. 너네가 필기했던 내용들은.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할게요. 자 수고 많으셨고